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한 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누구시죠?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이거. 20일 수요일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웬 할배가? 네, 저는 여도은이 맞고요. 지금 원래는 장우석 본부장님의 자리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마 출근길에 네. 일찍 서두르신 분들은 아마 성산에서 합정 사이에 네. 뭐 공사 구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일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시면서 그쪽에 딱 그냥 멈춰져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제가 사실 새벽 방송 신설하고 나서 PD 역할, CP 역할을 한다고 나와서 일찍 나오셔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뭐 네. 커피도 대령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네. 투입이 됐습니다. 네, 때마침 또 다행히 계셔가지고 제가 외롭지 네. 않게 또 장 본부장님은 지금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또 서두르시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오시라고요. 예. 뭐 이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장우석 본부장님 천천히 오십시오. 저도 여기서 좀 새벽 시청자들하고 좀 네. 교류 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우석 본부장님 잠시 후에 오시면 시장의 큰 그림도 함께 그려볼 테고요. 또 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을 조금 더 일찍 만나서 네, 그렇죠. 미국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과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세한 미국 네. 시장 현재 분위기까지 점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래원 부장과 함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바로 만나봐야죠. 네, 바로 만나봐야죠. 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야, 부장님도 근데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시나리오처럼 돼 있네. 든든하네요. 네. 네, 부장님. 네. 부장님도 길이 조금 막히셨다고요. 네, 뭐 TMI지만 저도 합정 네. 쪽에 살아서 네네. 아침에 나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내부 쪽으로 돌아서 와서 겨우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먼저 보자면 다행히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어요. 네. 어제는 다우지수도 좀 올랐죠. 맞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제도 장중에 장초부터 시작해서 장 마감 때까지 네. 예, 꾸준히 상승하면서 그렇군요. 예, 올라가는 모습이 저 위에 보이는 게 지금 맞습니다. 데일리. 맞습니다. 네. 네. 일봉, 그 어떤 보면 이제 하루 장중에 네. 차트 변화를 9시부터. 보실 수가 네.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CNBC의 위에 지금 바로 헤드라인이 이렇거든요. 네. 네. Strong earning, push stock higher. 예, 강력한 기업들 실적이 실적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S&P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쵸.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S&P 500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다들 힘드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리커버를 해서 전고점은 이제 0.5% 남아 있고 V자형이네요. 저 정도면 그죠? 맞습니다. 완전 거의 V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거의 1.88% 고점을 네. 앞두고 있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네, 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에 일조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맵을 좀 볼 텐데 와. 대부분이 초록색인데 살짝 보라색과 붉은빛도 보여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 좀 붉어가지고 우리의 테슬라. 예, 뭐 쉬어 가야죠. 사실 너무 이렇게 많이 네.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네,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으면 좋겠지만 네. 하루도 네. 쉬지 않고. 네, 하루 정도는 쉬어야 좀 인간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피곤하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다행히 이제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 페이스북이 최근에 노이즈가 많아서 단기 하락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2, 3거래일 연속으로 다행히 바닥에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월마트가 한 2% 정도 오르는 게 사실 예,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2%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월마트가 2%씩 오르는 거는 이렇게 많이 흔한 일은 아니에요. 워낙 대형주고. 예,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그렇죠. 이제 좋은 투자 의견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 뭐 어제 실적 발표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종목 중에서는 가장 관심 깊은 종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넷플릭스예요. 근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 전환해서 네. 0.77%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네, 아까 제가 5시 땅 종가가 나오고 네. 봤었을 때 한 5시 20분쯤에 제가 이제 캡처한 거였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3% 떴다가 조금씩 밀리면서 0.68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의 마이너스 전환이 된 상태고 네.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 EPS 같은 경우는 3.19 예, 그래서 네. 예상 2.56을 상회하는 모습이 보였고 네. 매출액 레버뉴는 7.4 빌리언 예,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넷플릭스는 이 구독자 수로 움직이지 예, 이런 매출은 사실 그 네. 뭐 중요하긴 하지만 큰 영향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예, 384 예, 밀리언이었는데 이제 4.4 밀리언이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수치가 여기 지금 보시는 예,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은 나왔는데 네. 제가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를 방금 아까 나온 거를 좀 찾아보니까 요 기사에서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를 보면은 약간의 좀 이제 구독자 수에 대한 전망을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for current quarter, 예, 현재 지금 분기에 넷플릭스는 예, 8.5 밀리언을 타겟팅을 하고 있다. 뉴 서브스크라이버스, 새로운 구독자들을.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지금 8.41 밀리언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발표된 게 아까 4.4 밀리언이었으니까 네. 지금 발표한 수치에서 2배 이상의 신규 구독자 수를 또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네. 예, 지금 시간 외에서는 약간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선반영이 사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 앞으로의 전망이 이제 넷플릭스 주가의 향후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구독자 수의 증가가 시장에 뭔가 기대를 좀 밑도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 지금 뭐 400만, 뭐 800만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팬데믹 때 한참 올라갈 때 보면은 몇 천만 명씩 구독자 수가 늘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둔화가 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400만에서 800만이라는 2배 이상의 또 업사이드가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약간 기대가 나오는 모습이 있지만 이것도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시장의 판단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컨텐츠 쪽에서. 그게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줄지를 계속 귀추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지옥인가 뭐 있다면서요. 네, 조만간. 그것도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기대한다고. 예,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또 지금의 어떤 우려를 바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아직 그 경영진들의 지금 네. 컨퍼런스 콜을 여기 오느냐고 못 봤는데 그걸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또 해드릴 수 있으면 자세하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스튜디오 저 밖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잠깐 숨을 좀 네. 골라주시고 네, 네. 예, 자, 이어서. 화면을 전나온 부장 쪽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저는 뿅 하고 사라질 테니까 네, 네. 7시 반에 뵐게요. 오늘 네. 장우석 본부장. 네. 저희가 자.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하고 인사드리니까 아주 오늘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하는 것 같고요. 이거 괜찮네요. 네. 이렇게 네. 뭐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맞아요. 저희는 준비된 방송. 네. 자, 여러분과 함께 단 한순간도 뭔가 빈 구석을 보이지 않을 그래요.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저는 자, 방 빼실 거예요? 7시 반.
아, 이거 주인이 오면 바로 빼야 돼요. 이런 거 욕심 부리면 사람이 추해 보이는 거야. 특히 나이 들수록. 알겠습니다. 그럼 7시 반에 네, 출근길 라이브 또 운일 그래요. 아침 라이브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가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비토 어저께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선물 ETF가 지금 김프로님이 카메라 아래로 내려가시려고 이제 네. 안전벨트 자세로 가셔가지고 갑자기 빵 터졌네요. 비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네. 이제 시작은 사실 저는 엄청나게 급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 뭐 한 4% 정도 외 상승과 또 장 끝나고 나서는 좀 하락 전환을 했어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장 본부장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인사부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전하게 오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아유, 길이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예, 예. 바로 비토 얘기를 나눠볼 예. 텐데 어디까지? 어제 예. 이제 비토 아, 얘기 비토? 할 거예요. 예, 비토. 비트코인 ETF? 네네네. 예, 어제 조금 올랐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4.8%? 굉장히 물 흐르는 듯한 진행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어제 4.85% 상승을 정규장에서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예, 어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추정한 그쵸. ETF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데뷔를 했다는 모습이 지금 또 화면에서 나가고 있고, 네. 예, 어제 4.8% 올랐는데 시간에선 또 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뒤에 또 좀 있어가지고 네네. 바로 이제 요걸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네. 2040년까지 가장 큰 기업이 될 탑5.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인데 네. 약 향후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뒤면은 제가 환갑이 넘네요. 예. 예, 그렇죠. 탑5를 지금 꼽아 봤는데 어떤 종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모틀리 프리라는 홈페이지는요. 네. 뭐 저희 해외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흔하게 보는 사이트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바보도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프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션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제 칼럼니스트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나 글로벌 아이비 같은 공신력 있는 사람이 쓰신 건 아니라는 걸 일단 유념을 하시되, 이런 칼럼니스트 분들이 쓰시는 내용이 사실 그래도 공신력은 없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5개 종목을 스퀘어와 쇼피파이, 에어비앤비, 세일즈포스, C그룹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는데, 온라인 쪽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페이팔이나 핀테크 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예, 쇼피파이는 아마존과 궤를 함께하고 있는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제가 잘 알죠. 아, 그러신가요? 저는 해외에 제가 네. 쇼핑몰을 하나 하고 있는데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아. 있거든요. 쇼피파이로 네. 몰을 구축하고 맞습니다. 페이팔로 결제하고 네. 핀터레스트로 홍보를 합니다. 다 좋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네네. 제가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또?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네, 일단 그렇고, 네. 뭐 세일즈포스도 다 아실 텐데 C그룹을 의외로 또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그러게요. 거예요. 지금 5개 네. 중에서 C그룹만 약간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제 고객분들이나 제 주변 분들한테는 C그룹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고 실제 투자도 했었던 기업인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아웃파이낸스에서. 자, 빨간색이 C그룹 주가입니다. 어머, 제일- 1989%가 올랐어요. 와. 지금 상장한 지 5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초록색 1314% 오른 게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하는 중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진한 검은색 248% 5년 동안 오른 게 아마존. 아마존.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초록색이 쇼피파이고, 밑에 파란색이 메르카도 리브레고, 네. 그리고 JMIA는 주미아라고 또 아프리카 쪽에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것도 숫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약 한 140%에서 15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뭔데 C그룹이 이렇게 뭐길래? 거의 19배, 20배가 상승을 했느냐. 이 기업이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 비슷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고, 이 베트남이나 이쪽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쪽에 전자상거래를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라자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라자다. 라자다. 예, 라자다가 동남아시아 쪽에 이 C그룹하고 전자상거래 2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자다는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로 지금 등극해 있고 C그룹은 뭐 최대 주주까지는 아니지만 텐센트에서 지분을 좀 투자해서 약간 이렇게 보면 알리바바 대 텐센트가 뒤에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가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라자다는 이제 알리바바가 거의 지분은 80-9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뭐 알리바바 거라고 볼 수 있고 C그룹은 일정 부분의 지분 투자라서 뭐 그걸 꼭 텐센트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C그룹을 제가 이제 저는 보통 이제 IR 자료를 좀 많이 뒤져서 보는 편이라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분들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IR 자료까지는 잘 안 들어가서 보시더라고요. 요번에 최근에 실적 발표했었던 내용인데 작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158%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토탈 그로스 프로핏 요것도 363%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도.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쿠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뭔가 좀 다른 게 또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와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흔히 말하는 이 친구들은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 쪽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시나 이제 핀테크, 이게 3대 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커머스 쪽의 성장 부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쪽 성장 부분, 그래서 현재 분기에 액티브하게 쓰고 있는 유저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만, 1000만억, 7억 2,500만 명이 액티브하게 분기별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게임 쪽에 퍼블리셔 중에 전 세계 1위는 텐센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텐센트와 이 C그룹도 제휴가 돼서 퍼블리싱을 텐센트 쪽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인구들이 C그룹의 앱을 통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걸 좀 많이 그 월가에서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 우리나라 치면 카카오머니, 뭐 토스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디지털 모바일 월렛. 그래서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 이렇게 금액이 되고 있고, 지금 이 페잉 유저, 금액을 실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3,270만 명에 달했다라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모틀리풀에서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알리바바 저희 그 투자 포인트 상장했을 때도 얘기했던 게 뭐 중국의 인구가 뭐 10억 명, 뭐 15억 명인데 뭐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보급률은 뭐 아직도 절반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업사이드가 있다. 이런 이제 스토리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C그룹도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쪽 인구가 굉장히 뭐 몇억 명에 해당할 정도로 많고 특히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거의 전 세계 4위 인구 수를 자랑을 하니까 그런 부분 쪽을 주목을 해서 전자상거래 비율에 늘어날 부분, 그리고 이쪽 동남아시아 쪽도 아직 현금 구매가 많았는데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이런 디지털 결제 쪽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40년까지 또 성장을 기대할 만한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관련된 또 그리고 뭐 쇼피파이도 그렇고 C그룹도 그렇고 쇼핑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걸 함께 확인해 봤고요. 앞서서 이제 어젯밤에 월마트 주가가 2%대 상승을 보였는데 좀 약간 이례적으로 좀 많은 상승세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컨빅션 바이, 거의 뭐 확신에 찬 매수를 제시를 해가지고 타겟 프라이스를 196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종가 기준으로 거의 38%의 추가 상승 여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가 전자상거래나 뭐 공급망 이슈, 재고 부족에 대비해서 내부 투자를 빨리 늘려놨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때도 한번 이제 뭐 공급이나 이런 거 우려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월마트가 그 용선 계약 같은 것도 미리 좀 이런 그 흔히 말해서 운임료가 올라갈 걸 예상을 해서 빠르게 뭐 6개월치에 대한 배 용선 계약도 미리미리 해놔서 물류에 대한 부분도 큰 비용의 상승 없이 스무스하게 해외 쪽 물류하는 거를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투자를 했었는데 전자상거래 규모도 커졌고 다른 뭐 기타 마진율이 높은 쪽에 마진율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가 수치가 몇 프로 늘었다 이렇다기보다 좀 약간 큰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신규 투자 비즈니스가 우수한 결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뭘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으나 일단 골드만삭스라는 데에서 월마트를 컨빅션 바이까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어제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네. 어제 2% 올랐습니까? 네. 네. 그럼 1년 단위 플랫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거의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고 네. YTD 기준 약간 플러스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또 집에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걸 보면서 약간은 이제 목표 주가가 높지만 월마트의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워낙 또 무거운 주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굿즈 판매가 월마트랑 연계돼서 한다고 그때 이 네,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있었습니다. 주셨는데 예, 예. 뭐 그 영향은 좀 미미할까요? 그거는 뭐 0.00001%의 매출을 실현시키는 미미한 하여간 미미하지만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크죠. 그쵸.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월마트에 대한 관심은 물론 좋지만 주가의 퍼포먼스는 재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2% 올랐던 건 정말 좀 월마트 주가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대단한 상승이었다. 그 배경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상승 그리고 강력 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전 부장님께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왜 우리는 글로벌 브랜드 기업에 투자를 할까? 가치 있는 브랜드를 뽑아 오셨는데 여기 그냥 가운데 딱 아마존,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 중심에 딱 있네요. 네. 제가 좀 재미있는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두 개씩 좀 재미있는 예. 얘기를 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네.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저희의 설명이 되지 않을까. 왜 저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미쳐야 하고 물론 그 외에 글로벌 기업들도 있지만 전 세계 2021년에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00개를 꼽은 겁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역시나 아마존이 가장 크게 자리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비자, 뭐 텐센트도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 있죠? 이쪽에 테크놀로지 쪽에 여기 있네요. 삼성. 네. 46.8.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러니까 업종별로 여기 보시면 컨슈머 굿즈, 리테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역시나 여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역시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좋아해줘야 또 그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라서 이런 걸 이제 여기 있는 주식들 중에 갖고 있는데 좀 힘든 게 있다. 그럼 이런 사진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글로벌 대표 100브랜드 기업을 갖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글로벌 100 브랜드를 확인해 봤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꼽은 자료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등이 저는 이 기업일지 몰랐어요. 네, 저도 티모인 줄 알았는데 티모기요. 네. 일단 요거 보시면 2021년에 또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꼽은 그림이에요. 참 그래픽을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사이트에서. 네. 예쁘네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러한 기준으로 뽑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제 3% 시청자분들께서 내 기준엔 좀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런 기준으로 꼽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역시나 애플을 꼽았고 네.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가 거의 6계단 정도 올라온 게 굉장히 좀 또 눈에 띄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또 삼성이 6위에 랭크가 돼 있다는 게 굉장히 또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삼성 한 계단 하락했어요. 내려왔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보시면 그 외로 의외로 또 중국의 파웨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였고 LG전자가 12위에 위치를 한 모습. 6계단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과 앞에 보셨던 혁신적인 기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좀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보니까 그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좀 눈에 띄어요. 네, 알리바바가
14위 물론 내려갔지만 14위 네. 있고 상위에 보게 되면 텐센스도 보이고 하는데 이 주가가 좀 재미없는 게 단점이고 네. 만약에 규제가 없었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높은 랭크에 돼 있는데 주가가 재미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단계가 많이 올라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혁신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를 좀 가늠해보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지금 보면 앞서서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랭크가 업됐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차를 구매할 때 당신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네. 어디로 자, 가는 거죠? 이 표를 또 보시면 우리 네.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또 기분 좋아하실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또 비주얼 캐피탈리스트 사이트에서 찾아왔는데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그대로 써 있거든요. Where your money goes per car. 예, 차를 구매를 했을 때 당신의 그 구매한 돈이 차량 업체는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R&D와 마케팅 쪽에 어느 비용으로 들어갈까? 근데 딱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여기 이 테슬라가 있고 포드가 있고 도요타, GM, 크라이슬러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흰색 부분 이게 R&D 흔히 말하는 자동차 기업이 연구 개발에 돈을 얼만큼 쓰고 있는가. 테슬라가 차 한 대를 팔 때 거의 3,000불에 가까운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다.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입니다. 광고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R&D 연구개발에만 대부분의 돈을 네. 쓰고 있다. 그렇죠. 보시면 아예 광고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아시죠? 온라인에서 다이렉트를 맞아요. 하고 네. 매장에서 다이렉트를 하기 때문에 어떤 딜러를 끼고 판매를 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진을 낮춰서 고객들한테 리턴으로 드리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포드를 보시면 예, 뭐 1,186불에 R&D 비용을 쓰는데 예,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비용이 예, 광고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마케팅 비용. 그래서 이런 부분이 테슬라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까 앞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혁신적인 기업들을 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기준이 R&D 비용을 얼만큼 쓰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을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존을 사셨어도 고점에 사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15% 20%가 밀려 있을 때 굉장히 힘듦을 토로하십니다. 이거 주식 진짜 내가 잘 산 거 맞는 건가요? 뭐 아마존 진짜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보여드리거든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R&D에 쓰고 있다면 결국은 그게 주가가 빠져 있지만 나중에 회복 탄력성으로 그게 다 돌아오고 성장성은 결국 주식의 리턴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주가를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이 그 혁신과 미래 R&D를 위해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를 트래킹을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도 이걸 보면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역시나 R&D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미래에 이거를 결국은 좋은 기술과 우리 주주들에게 좋은 리턴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 수익의 구조까지 광고를 하나도 안 하고도 이렇게 판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전무장님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또 일찍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또 좋은 내용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